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네, 책 100권 읽기. 오늘 책은요. 주택 청약의 정석, 권소혁 지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책인데요. 청약 백문백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직 분양소장이 알려주는 백문백답이라고 해요. 저도 이제 전화로 이 청약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뭐 청약에는 뭐 뛰어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적정한 선에서 대답을 해드리고, 실제로 그 건건이 다 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좀 직접 찾아보시고 직접 그 분양을 하는 곳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대답을 들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세종시 분양이 예전만큼 많지 않은 가운데 고운동 쪽 그 분양 소식이 이제 9월에 아마 분양이 일부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육생활권 분양 올 겨울 한 12월쯤에 분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청약 신청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세종시 같은 경우에 거주 요건 1순위 청약 조건에 거주 요건 1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약 뭐 기간, 그 청약 저축 들어있는 기간이라든가 뭐 금액 요런 것들은 거기에 이제 맞는 것들로 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서 넣어 두셔야 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 한번 또 찾아보시고, 저한테 이게 청약 가점이 몇 점이나 돼야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도 그걸 지금 정확하게 몇 점은 붙었고 몇 점은 떨어질 걸 알지 못합니다. 뭐 60점대 후반은 돼야지 될 거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워낙 청약 신청을 하실 때는 그 주택형별로 뭐 A 타입, B 타입 뭐 몇 평 몇 평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타입에 따라서 따로 청약 그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타입마다 또 그 가점이 좀 다르게 점수가 결정되기도 하죠. 혹시 이제 본인이 청약 신청해서 당첨되셨거나 떨어지셨던 분들, 요 유튜브 밑에다가 내가 몇 점 정도였는데 붙었더라 이런 거 좀 힌트로 좀 알려주시면, 아니면 적어도 주변에 그런 얘기들 들으신 분들 답글에 좀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이 청약 신청하실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네, 그렇게 좀 도움 주시면 좋겠네요. 이 책 쓰신 분은요, 롯데건설 분양 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13년간 수도권, 지방 등 전국적으로 분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분양 업무를 하면서요, 청약 제도는 계속 바뀌고 일반인들이 이 바뀌는 청약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특히 신청을 해서 당첨된 줄 알았는데 부적격 판정 받는 경우들 많잖아요. 내가 청약 가점 잘못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 상당히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어떤 조건들을 좀 하나하나 문답 형태로 여기 답을 달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청약 신청하실 분들 요거 교과서처럼 옆에다 두시고 한번 내 상황에 맞는 것들 찾아가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내가 분양 신청을 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뭐 요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뭐 어디에 분양 신청해서 청약을 넣어서 하면 뭐 수익이 많이 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로 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실거주자들, 특히 우리 무주택자 분들 청약 신청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 꼼꼼히 살펴보시기에 좋은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볼게요. 파트 1에서는 청약통장 알고 준비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청약통장이 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지금은 뭐 하나로 통합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몇 살부터 가입하는 게 좋은지, 뭐 어려서부터 가입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만 17세 이후가 돼야 이제부터 인정이 되고, 실제로 청약을 이제 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9세가 돼야 되니까,
그 2년 전부터 가입된 거 요렇게 하면 그 이전에 가입한 것들은 뭐 크게 여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서 굳이 막 어려서부터 가입할 필요는 없다 요런 얘기들도 있고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에서 청약 예치금은 거주지 기준인가요? 청약하려는 주택 소재지 기준인가요? 이런 것들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청약 예치금은 청약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예치금을 넣으면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약은 보통 그 지역, 뭐 서울시하고 수도권 묶어서 그쪽 지역, 뭐 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세종, 대전, 충남 묶여 있고 충북은 별도고 이렇게 각각 거주지별로 청약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전국을 대상으로 청약이 가능한 지역이 있느냐? 그 물음에 저희 세종시는 사실 그 전국 청약 가능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그래서 세종시, 평택시 등 이렇게 전국 청약이 가능한 곳이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성년자에게 공급 가능한 지역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기업도시 개발구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 위축 지역이다. 이런 데서는 전국 대상으로도 청약이 가능한 지역들입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거주자 우선 공급 지역이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당해라고 부르는데, 1순위 받으려면 거주자들이 그 지역에 얼마간 거주해야 되는가, 그게 있는데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택지지구, 이런 곳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거주는 그 주소지가 거기로 되어 있는 그걸 말하죠. 거주해야 되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1년 거주 기간 들어가고요. 그 이전에는 뭐 우리 대전이 3개월만 거주하면 됐었는데 이제 대전도 1년으로 바뀌었고요. 천안도 이제 6개월까지는 거주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기간 요건은 지자체에 잘 문의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최근에 좀 바뀐 것들이 있어서요.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경우들 많으신데요. 대략적으로는 말씀해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뭐 변화됐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끔 좀 이렇게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공인중개사들한테 물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지자체에서 공고 나 있는 그걸 그 내용을 보고 확인하셔야 정확하게 아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파트 2에 가면 청약 자격, 나의 청약 자격을 정확히 알고 청약하자. 청약은 우리 가점제가 있고 추첨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가점제가 어떻게 점수가 매겨지는지, 뭐 100점 만점인지 90점 만점인지 이런 것도 알아야 할 것이고요.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 가점제에서 당첨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청약 가점제 이제 배점표를 보면 총 84점이 만점입니다. 그 중에 무주택 기간이 32점에 해당하는데요. 이 무주택 기간은 성인 만 30세 이상이 된 경우에 가능하고, 무주택 기간이 뭐 1년 미만이면 2점,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이면 4점 이런 식으로 돼서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있은 경우, 그렇게 하면 32점 요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양 가족 수에 따라서 점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누구는 부양가족으로 보고 누구는 안 보는지 이런 것들도 좀 세부사항 알아보셔야 되고, 일단 본인 한 명이면 5점이 되는 거고, 이제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 배우자가 있으면 이제 부양가족 수가 한 명이 되면서 10점이 되고, 그래서 총 6명 이상이 되면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주택 기간 15점 이상 하고 부양가족 수가 6명 이상 되면 67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있을 텐데요. 이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총 17점인데,
6개월 미만이면 1점, 6개월에서 1년 미만이면 2점, 이렇게 해서 총 15년 이상이 되면 17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다 만족할 경우에 이제 84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최근에 뭐 만점자들도 서울의 청약에서는 만점자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무주택자로 있으면서 부양가족도 많고 이제 그런 경우에 만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점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제 이 청약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 넣고 내 점수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내 점수 관리하면서 해보셔야겠죠.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질문들 이렇게 보면요. 해당 지역 100% 우선인 지역과 지역별 비율이 나누어져 있는 곳은 왜 그럴까요?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 의심 통보를 받았는데 향후 청약에 제한이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도 있고요. 파트 3에 가면 같이 사는 가족도 청약에서는 부양가족이 아닐 수 있다. 이게 부적격이 많이 나오는 게 부양가족 계산 오류에 대해서인데요. 청약에서 부양가족 기준은 뭔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조부모나 손자, 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는지, 배우자 분리 세대에서 부양가족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현재 이혼한 상태인데 재혼을 했을 때 부양가족 숫자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주택을 계부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 자세한 질문들 많이 나와 있죠. 파트 4에 가면 이 집은 있으면 유주택이 되고 이 집은 있어도 무주택이 되는 그 차이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주택 소유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유주택이었는데 이혼을 하면 무주택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 저가 주택의 판단 기준은 뭔지.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취득세나 이런 그 세금 부분에서는 이제 주택으로 다 인정이 돼요. 그런데 청약에서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자세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에는 또 주택으로 인정이 돼서 청약할 때 주택이 있는 걸로 1주택자로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죠.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하고 구분 안 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것도 좀 자세히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5에 가면 특별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들, 이게 기관 특별 공급으로 받으신 분들 많으셔서 이 특별 공급에 대한 얘기도, 우리 신혼부부 특공 언제까지를 신혼으로 보는지, 신혼일 때도 특공을 못 넣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것들 알아보셔야 되고, 다자녀 특공, 영유아일 때는 또 가산점이 있죠. 그런 것들 계산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노부모 공양 특공, 이때 이 노부모 주택이 무주택인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 것들 계산하는 방법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부적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공부하실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파트 6는요. 신중하게 청약하자. 무턱대고 청약하면 부적격 당첨 못 면한다. 그래서 부적격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과 여기 대답이 되어 있습니다. 뭐 부부가 따로따로 이렇게 신청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인데요. 이게 이제 규제 지역이랑 비규제 지역이 또 다르고, 그래서 그것도 자세히 알고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규제 지역인데 부부가 따로따로 했다가 뭐 한 사람이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양쪽이 다 당첨이 돼서 중복 당첨이 된 경우에는 둘 다 부적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파트 7에서는요, 청약 당첨되면 한 타임 쉬어야 한다. 재당첨 금지 기간이 있죠. 뭐 2년. 이 동안은 이제 청약 못하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8.
청약 당첨 후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 안 그러면 현자 타임 온다. 그래서 이제 청약으로 당첨되고 나서 뭐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뭐 옵션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장은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조금 다루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내가 사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참 꼼꼼하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보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주택 청약의 정석이었습니다. 네,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